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정시의 절대평가화, 수능의 절대평가. 과연 은우 아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앞으로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그 시험이나 아이들을 뽑는 교육의 방침이 변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항상 느끼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정책이 변형이 뭐 여러 번 됐잖아요, 최근에도. 그런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제가 우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도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만 갈까라고 예상했던 것이 뭐냐면, 이번에 절대평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게 뭐냐? 정성평가의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앞으로 정시도. 그러니까 정시의 절대평가라 하면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수능 점수만 가지고도 대학교에서 변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 뭐겠어? 이 수능의 절대평가라는 건 즉 뭐다? 이제는 점수만 가지고는 대학에서 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 말은 즉 뭐다? 너가 가진 수능 점수 말고 우린 너의 다른 것도 볼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능이 좀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그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공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왜 90점만 넘으면 영어처럼 1등급을 줄 테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이란 시험이 지금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패자부활전 같은 거예요. 패자부활전.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교권 학생인데 내가 종합 전형으로 넣어봤더니 안 돼. 서영고, 서성안을 전교권 아이가 종합으로 넣어봤더니 안 뚫리는 거야. 못 뚫었어. 떨어졌어. 그런데 공부 능력은 뛰어난 학생이잖아요. 전교권 학생이니까. 그럼 그 학생이 그래. 내가 내신으로는 저 학교를 뚫어내지 못했지만 내가 그 수능 공부를 1, 2년 동안 재수를 열심히 해서 서영고, 서성안 혹은 의대까지 그런 레벨까지 뚫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지역에 매년 아이들 합격한 이렇게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학교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올해 우리 학교 서울대 의대 합격생 이름을 학교 앞에 이렇게 쭉 붙여놓거나 혹은 요즘은 학교가 전광판이 있어. 현관에 이렇게 전광판 LED로 전광판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띄워놓습니다. 올해 합격생. 그런데 올해 졸업생이 아니야. 올해 졸업생이 아니라 올해 우리 학교 출신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하고 서울대,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 현역 때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공부 역량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아이니까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그런 학교까지 우리 학교에서 보냈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 우리 아이가 비록 지역에서 태어나서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뚫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는 원래 그 정도 역량을 가진 아이였으니 정시로 충분히 그런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패자부활전, 최상위 대학을 뚫어낼 수 있는 패자부활점처럼 수능이라는 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식돼 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현역은 못 갔지만 재수로 그 학교 들어가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서 재수에서 수능 최저 맞춰서 수시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 재수는 많은 학생들이 정시 재수하는 애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내 성적으로 인서울을 못 뚫어냈어. 내 종합으로 넣어봤더니 안 된 거지.
그러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죠. 교과 전형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인서울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내 성적이 좀 부족했어. 인서울을 뚫기에는 좀 부족하다. 교과 수시를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냥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정시로 인서울을 뚫는 아이들의 숫자가 꽤 많거든요. 지역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만약에 정시가 절대평가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들어가는 아이들, 그런 식으로 의대나 서울대를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시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왜냐? 정성평가를 할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합전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성평가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성평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종합전형에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학교마다 특목, 자사고, 학군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의 배정을 미리 해놓잖아요. 야, 이번에 우리 종합전형에서 100명을 뽑을 건데 20명은 영재고, 뭐 15명은 과학고, 10명은 뭐 외고, 그리고 자사고, 이렇게 자리를 다 확정을 지어 놓고서 10% 정도 되는 그 자리만, 그러니까 뭐 한 100명 뽑으면 한 10자리 정도만 전국에 있는 일반고에게 자리를 허용하는 게 지금 현재 상위권 대학교의 종합 전형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그들이 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엔 뭐다? 그건 정성평가가 아니라 좋은, 이미 들어갈 때부터 경쟁력이 높았던 아이들에게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미리 그 아이들에게 여기 자리 마련해 놨습니다. 이쪽에 영재고 자리 마련해 놨습니다. 과학고 자리 여기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만든 전형이 종합 전형이라고 저는 평소 때 생각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이유는 뭐다? 합격하는 매년 학교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요. 왜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까지 3년 전까지 왜 항상 같은 비율의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건 바로 뭐다?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블라인드가 아니온 거지. 냉정히 말하면 블라인드가 아니라 각자 입학사정관이 어느 학교인지를 알고 그 학생들을 미리 넣어주는 거죠. 종합전형. 오케이, 좋아. 인정. 그럼 종합전형은 그런 아이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자리를 공정하게, 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 숫자를 공정하게 그 경쟁을 통해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나 일반고 아이들이 나머지 자리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 자리 배치를 받았던 게 현 체제예요. 물론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10% 남짓 그 일반고 아이들한테 자리를 줬지만 그것도 10몇 %잖아요. 자리가 아주 좁죠. 그럼 나머지 30% 이상을 수능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든 너가 특목 자사고를 나왔든 어느 학교 출신이든 간에 그 30% 영역은 무슨 영역이다? 그냥 우리 배경 없이, 학교 배경 없이 그냥 니들이 공정하게 수능으로 경쟁해서 점수 높은 애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없지. 그쪽은 공정하다. 그게 지금까지의 정시가 했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차별 없이 그래, 야,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너가 공부를 잘하는 역량을 보이면 대학에서는 받아줄게 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 입학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떠냐, 정시로 자꾸 일반고 아이들이 재수로 들어온단 말이야. 서울연고대를. 누군가는 불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정시로 자꾸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반고로 이 정도 학교를 뚫어내는 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야, 정시에도 정성평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누군가 하지 않았겠어요? 야, 수시에 정성평가를 하니까 겉으로는 그 아이의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포장지를 잘 씌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 배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명분이라도 있었잖아. 종합 전형은 그렇게 어차피 판단하면서 아이를 뽑을 것이다.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든 간에 상관없이 머리가 똑똑해서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무조건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특목 자사고 애들을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싶은데, 정시 쪽에서도 그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포지션으로, 더 많은 비중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누군가는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트들이 고민을 했겠지. 우리 그 엘리트들 고등학교에서 좀 더 많은 숫자를 수능으로 더 많이 자리를 가져갈 수는 없을까라고 저는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체제에서 그냥 정성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 변화도 없이 정시에서도 이제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대놓고 서울대처럼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서울대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래서 서울대처럼 서울대는 정시더라도 이제 정성평가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너가 수능 점수를 몇 점 맞았던지 간에 우리는 너의 정성평가를 할 거야 라는 의미는 겉으로는 너가 수능 점수 말고도 다른 것도 좀 갖췄는지 볼게 라는 거지만, 그 말은 즉 뭐겠어요? 너가 어디에서 태생이냐? 너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너가 어느 사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면접이고 그 아이의 무슨 정성평가 한답시로 세특을 뭐니 하지만 결국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뭘 보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 걔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이미 대놓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수능으로 그냥 못 들어와, 지방 일반고에서. 너가 수능 만점을 맞았어도 우리 학교는 그냥 과거처럼 무사 통과 안 된다. 정성평가 할 거야. 그 말은 즉 뭐다? 너가 수능 만점을 받았더라도 일단 한 번은 보겠다는 거지. 너가 과연 사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한번 보자. 너가 면접까지 잘 했는지 한번 볼 거야. 대치동에서 자라서 만점을 맞은 건지, 지역에서 어디 모르는 어디 시골 같은 데서 너가 인터넷 강의만 듣고 혹시 만점 맞은 거 아니야? 그럼 곤란한데 서울대 들어오는 건 좀. 이래서 정성평가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아니 수능 만점이면 그냥 서울대를 붙여줬잖아 옛날에는. 근데 왜 갑자기 그걸 추가하냐고 서울대에서. 이유가 없잖아.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를 뽑아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수능 만점자를 뽑아주면 되지. 왜 거기에다가 정성평가를 하냐고요. 그 이유가 뻔하잖아. 그걸 거기에다 이상한 이유를 대봐야 결국엔 수능을 잘 봐도 그 학생이 출신도 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그런데 그걸 서울대만 하고 싶을까요? 아니야. 다른 데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서울대니까 그냥 눈 감아 줬지만 다른 학교들도 하고는 싶은데 그럼 너무 눈치가 보여. 왜? 이미 종합전형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는 아예 그냥 과학고 애들만 뽑는 전형도 생겼고, 그러니까 대놓고 특정 학교 학생들만 뽑기에는 좀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를 아예 밑바닥부터 바꿔줘야지. 뭘 없애면 된다? 점수만 가지고 변별력을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를 만든 것처럼 변별력을 떨어뜨리면 대학교 입장에서 변별력이 떨어졌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별력이 떨어졌어? 그럼 안 되지. 그럼 교과 전형도 우리 정성평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5등급제가 돼버렸잖아. 5등급제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5등급제가 됐으니 변별력이 사라졌어. 1등급 너무 많다. 그럼 우리 정성평가를 더 강화할 거야. 면접도 보고 너희 학교에서 뭐 했는지, 어떤 과목 공부했는지, 무슨 과목을 네가 선택했는지 좀 더 볼 거야 라고 겉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특정 학교 학생들을 더 뽑아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목 자사고 애들이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맞는 거 너도 이해하지? 너도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걔네 좀 더 뽑을게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수시에서는 발생했던 거죠. 9에서 5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대학교에 명분을 줄 거지. 자, 우리 이제 명분 줬습니다. 5등급제로 바꿔줬으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걸 찰떡같이 감사합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땡큐지. 이제 변별력 사라졌으니까 이제 정성평가로 많은 걸 뽑자. 이제는 교과 전형에도 정성평가, 수능에도 정성평가, 그리고
종합 전형은 당연히 더 정성평가를 늘리자. 우리 면접 전형도 따로 만들자. 옛날에 면접 전형 없었는데 이제 면접 전형도 따로 만들어. 면접 못하는 애들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요소를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더 나는 거지. 야, 정시에도 그런 거 할 수 없을까? 있지. 영어처럼 그냥 절대평가 해버리면 돼. 그럼 뭐가 사라진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이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지. 하지만 어떻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변별력이 사라지잖아. 변별력이. 야, 90점 너무 많은데? 대학교 입장에서 이제 명분이 생긴 거야. 야, 전국에 90점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청성평가. 청성평가 해야지. 그럼 정성평가하면 누구한테 유리해? 특목 자사고.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어. 달라. 고등학교에서 학군지 애들이 다르다니까. 너희들하고 하는 게 달라. 걔네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다 너네. 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걔네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사교육을 한 달에 막 2, 300씩 내고 다녔단 말이야. 나 대치동에서 학원을 어떻게 안 뽑아줘. 어떻게 안 뽑아주냐고. 걔네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거기에다가 때려 박았는데 걔네를 옛날처럼 너가 수능 점수가 너랑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너가 수능 점수가 걔보다 좀 높지만 얘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느낌이 좋아. 얘가 느낌이 좋아. 면접을 해보니까 대답이 달라. 사교육 받은 티가 팍팍 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를 뽑아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너는 인터넷 강의만 들었잖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너가 만점은 받은 건 잘했지만 에이, 안 돼. 그런 걸로는 이제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그걸로 들어오는 건 좀 무리지. 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밑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정말로 다양한 그곳에는 뭐 이래서 만들었다, 저래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을 뭐 절대평가하는 거다, 뭐 학업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수능이란 시험이 이제 너무 올드하잖아, 이런 얘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야, 정시로 뽑는 건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야? 시험 유형도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 이런 시험이라는 건 결국 수명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야. 왜 굳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지역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재수를 통해서 혹은 삼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고등학교의 성적, 내가 고등학교에서 심지어 전교 1등을 했는데도 의대는 들어갈 수 없는 종합전형으로 혹은 서울대는 종합전형으로 뚫어낼 수 없었던 그 한계를 유일하게 뚫어줄 수 있었던 정시마저 이제는 안 돼. 야, 너 서울대 그냥 수능 만점 받았다고 들어오려고 그래? 너가 어떤 학원 다녔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너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고등학교, 야, 너가 어느 학원을 다녔는지 우리는 몰라. 너 그냥 머리만 좋아서 공부만 잘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그걸 없애고 수능 100으로 들어가는 시험을 없애냐고요. 수능이란 시험이 뭔가 부족하다면 시험 자체를 변형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 그런 변별력이 있게 수능이란 시험을 변형하거나 좀 더 세련되게 만들면 되지,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잖아. 이제는 수능 100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형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 절대평가로 수능이 변형된다는 건 즉 앞으로 정시라는 전형 자체가 사라지는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모두가 이제 다 종합 전형이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잖아. 정시도 종합 전형 요소를 넣는다는 건 즉 뭐냐? 이제 앞으로는 교과 전형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형이 이제 종합 전형화 되는 거죠. 다 종합 전형인 거야. 비율만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종합 전형은 뭐 종합적인 요소가 7, 면접 10에 수능 최저도 맞춰서 수능 한 20 정도가 그 비율이라면 이제 정시는 어떻게 바뀌냐? 이제 수능을 한 70 정도 잡아줄게. 절대평가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30은 뭘 잡냐? 그 아이의 뭐 생기부라든지
면접 당연히 들어가겠죠. 면접이라든지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냐까지 따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수강했는 과목을 따지면 뭘 판단하기 좋다? 특정 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과목들 있잖아. 그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판단하면 그 학생의 학교를 알아낼 수도 있고, 세특을 보면 뭘 할 수도 있다. 그 학생의 활동을 알 수 있으니까 세특과 과목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그 학생의 학교까지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 판단 기준을 수능에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판단 기준은. 왜? 옛날 수능에는 점수만 내지 그 학생이 어떤 출신인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안 내게 돼 있거든. 수능 오직 수능 점수만 내게 돼 있으니까 그 학생의 배경을 볼 수가 없어, 대학교에서. 하지만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입학 사정관이 뭘 판단할 수 있다? 그 학생의 배경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지. 왜? 보면 알잖아, 배경을. 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정시에다가. 그게 많은 저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절대평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왜 절대평가를 하느냐고 반발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왜 종합적인 요소를 수능에다까지 적용하냐는 거지. 서울대가 그렇게 한 것까지는 그래, 서울대니까 그렇다고 하자. 그럼 이제 그 지역에서는 서울대는 뚫어내기 어렵거든요. 어려워. 면접을 어디서 공부하냐고. 방법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정시로는 서울대를 못 뚫는다는 게 지금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렵다, 서울대는 정시로 뚫기. 그나마 이제 연대, 고대로 뚫는 건데, 정시로, 혹은 다른 학교 서성안을 뚫는 건데, 이제 그게 종합적인 요소가 점점 강화되고 절대평가되면 당연히 서영고, 서성안부터 어떤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아, 우리는 그라도 정시 비중, 수능 점수 비중을 낮추겠다. 당연히 낮출 거 아니야. 어디까지 낮출지 모르지만 많이 낮춘 학교는 저 생각 한 50%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는 정시지만 수능 한 50만 볼래. 변별력이 없잖아. 대신 그 학생의 다른 걸 많이 볼래. 겉으로는 그 학생의 너가 인성이 괜찮은 애인지, 너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우리 그런 거 볼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 본다? 너가 얼마나 사교육 많이 받았는지 한번 볼까?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은 티가 나거든. 면접 해보잖아? 바로 티나. 너가 그런 것도 좀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유일한 돌파구. 지역에서 의사를, 이제는 의대를 가려면 지역 의사제로 뚫던지 아니면 정시밖에 없단 말이야. 예, 정시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지역 일반고 아이들이 정시로 뚫었던 그런 아주 그것도 많지도 않아. 지역에서 수능 공부해서 정시로 서영고, 서성안을 뚫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개인이 노력해서 뚫어냈어.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비록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곳이 서울이나 학군지가 아니었더라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비록 1, 2년 더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뚫어낼 수 있는 희망이라도 줬는데 이제는 안 되지. 어디를 수능 점수로 들어오려고 그래? 왜?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방향성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뭔가 경제 정책이라든지 혹은 복지 정책이 항상 바뀌잖아요.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늘 교육 정책만큼은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희한하죠? 네, 진짜 희한해, 이게. 어떤 정부든지 상관없어. 교육 정책은 늘 방향성은 일관성입니다. 뭐다? 특목 자사고 유리한 방식으로 가자. 학군지에서 학원비 몽창 때려놓고 어렸을 때부터 강한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수능 절대평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다양한 해석을 붙일 수 있겠지. 뭐 겉으로 포장지야 뭐 얼마든지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굳이 왜? 지금 정시도 30%로 그 정시에 대한 불만이 막 엄청 많았다라면 오케이. 지금 30%그 정시로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혹은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어. 막 과거에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불만이 많았다면 오케이. 그래. 정시로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정시 손보는 게 맞지. 그런데 정시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커녕 야 지금 종합적인 요소가 너무 불공정하니 야 그냥 수능으로 올 수능 전형으로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다? 정성평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 정성평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능마저 정성평가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왜냐고.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 왜 굳이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공정하다고 판단을 받고 있는 게 수능 정시 전형인데 왜?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이유는 이거 아닐까? 왜냐면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는데. 아니 정시에 불만이 별로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들어갔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어. 아무도. 야 수능에서 한두 개 틀린 애가 연대 갔대. 거기에다 대고 누가 왜 연대를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굳이 왜 바꾸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냐는 거지. 왜? 누군가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 정시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보자 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왜냐면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려면 합리적 설명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5등급제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 뭐 선택권을 늘려주고 뭐 교육 부담을 줄여주고 그게 하나도 아니었잖아. 우리가 5등급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잖아. 그들이 말한 것과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수능도 당연히 겉으로는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을 하겠죠. 근데 진짜 목적은 뭐냐는 거야. 진짜 목적. 그죠? 진짜 목적. 그걸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할걸요 아마. 아무도 안 하지.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어. 아무도 안 해. 왜냐면 사교육 시장 입장에서는 대치동 얼마나 좋겠어. 더 많이 오라. 대치동으로 더 많이 오라. 왜? 우리 동네가 더 강해질 것이다. 왜냐면 그런 정성평가에 관련된 학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우리니까 이 지역으로 모두가 오라. 강남으로 오라. 서울로 오라. 자사고 특목 자사고로 오라. 이거 아니야 결국엔. 진짜로. 너무한다. 생각해봐도 진짜 너무해. 일반고는 도대체 이제는 상위권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방법이어서 방법이 진짜로. 너무하다 너무해.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역에서 고등학교 하는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예전에 학원 선생님들은 야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서영고 이게 진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진 당연한 마인드잖아요. 야 우리 지역에서도 당연히 서영고 가야지. 야 요즘에 선생님들 많이 내려놨습니다. 진짜로. 많이 내려놨어요.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일반고에서는 이제 지역 일반고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방법이 쉽지 않아. 상위권 대학을 뚫는 게요. 기껏 해봐야 문과 정도 노려볼 수 있을까 이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거지. 진짜 머리 좋은 누군가가 정책을 잘 짠다. 저는 그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다. 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기가 막힌 정책을 하나 내놨다라는 생각을 딱 나오면서 드는 생각 그거였어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걸 해줬구만.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이 또 있으시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 의심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성평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해보았습니다. 네, 은호 아빠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